일본 문항이나 일본 문항이나 결국에 이제 하나는 이제 교과에 대한 영역이고 하나는 이제 비교과에 대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학습과 활동 이걸 묻고 있는데 소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을 따로 떼지 않고 한 번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재로 1번, 2번의 내용을 채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문을 잠깐 볼게요.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2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비교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재로 내용들을 채워볼 수 있을지. 일단 가장 좋은 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전공할 전공할 학과목과 관계가 있는 고등학교 교과목,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활동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경제학과에 들어간다. 그럼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수학과를 들어간다.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외국어 어문 계열을 간다. 그럼 그 어문 계열을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국문과를 간다면 국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학습하고 활동을 한다면 그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 그 학습이나 활동으로 머물면 그건 매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목에서 1등급 받고 등급 좀 높게 받고 이런 것만으로는 매력이 떨어지고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심화 학습. 대학교 교과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어떤 좀 심화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같이 좀 포함이 되어야지만 매력적인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극적인 성적 향상. 이제 부족한 교과목이죠. 전체 등급 교과목 중에서 한 개 정도가 이렇게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네. 동기도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걸 어떻게 열심히 해서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켰습니다. 부족 교과목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킨 소재. 요거는 이제 교과에 1번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라고 쓴 이유는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본어, 중국어 다 포함이 되니까 수학. 요 교과목은 특정한 이유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 활동에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국어, 외국어, 수학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밀접한 거예요.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기를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지. 국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학과를 가더라도 국어는 뭐예요? 자, 모든 학문에는 문해력,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너무나 필수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죠? 꼭 국어. 외국어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죠?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영어. 그러니까 특정 외국어라면 또 거기에 대한 동기를 만들면 되겠죠. 그 나라에 진출할 계획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학. 저는 문과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 프랑스의 어떤 연구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글 쓰는 거는 굉장히 인문학적 영역으로만 알고 있는데 수학적 이런 지능이나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글도 잘 쓴다. 그러니까 문과 계열이라 하더라도 수학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를 포함시키기에 국어, 외국어, 수학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과나 비교과의 소재가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범위한 인문학적 소양.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 특히나 문과 계열에 더 적합하긴 한데
이과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이과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수학, 뭐 과학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그 위대한 과학적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철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뭐 아인슈타인, 뭐 다 이게 뭐 지금 양자역학이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 바탕을 두고서 형성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인 거. 스티브 잡스, 뭡니까? 철학적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폰이라는 창의적 결과물을 만든 거죠. 그 새로운 발명품은 아니에요. 그게 그 10년 훨씬 전부터 그런 PDF4는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존재했었는데 그냥 몇 명 쓰고 안 썼죠. 사람들이 안 썼던 것들을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걸 누구나 쓸 수 있는 폰으로 이제 재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사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에서 새로운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내는 것. 그래서 광범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다는 것, 이것도 동기로 연결시키기 너무 좋죠. 그죠? 문과는 뭐 당연히, 그리고 이과 계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좋은 소재거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독서 관련.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결국 학문이라는 건 책을 늘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금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늘 책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책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집을 푸는 거기 때문에 독서 활동 자체, 이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뭐 대단한 역량이 됩니다. 대학 활동을 대학에서 학업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뭐 굉장한 역량이 되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독서가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책을 어떤 계기로 읽게 됐는데 뭐 선생님이 추천이라든가 어떻게 하지 읽게 됐는데 이 부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관심이 이제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동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서 자율활동을 하다가 그게 커진다거나 또는 뭐 진로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계기가 확장돼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토론과 발표. 이것도 뭐 학업 역량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일정한 수준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뭐 맨날 싸움이나 하고 뭐 윽박 지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상대방의 얘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 중요하죠. 발표 굉장히 중요하죠. 발표와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다면 좋은 소재가 되죠. 자, 또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중학교 때 뭐 다 한가닥 또 다리 좀 떨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 나 이거는 내가 좀 한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 그게 아닌 것이 내가 한참 안 되는 거야. 방황하고 막 실패하고 내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교만을 반성하고 그걸 계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목에 됐던 뭐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평가자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글이 가장 인상적입니까? 뭐냐? 실패나 좌절에서 뭔가 극복을 해낸 스토리 이런 게 가장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읽어보면 사실 뭐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데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한 명씩 내가 자세히 얘기한 다음에 오해를 풀어주고 해서 뭐 화합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런 형식인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신뢰가 됩니까? 신뢰가 안 되죠. 다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 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실패나 좌절에 대한 그 디테일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표시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가장 신뢰도 가는 거예요. 신뢰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과목이라든가 어떤 활동에 있어서 이런 스토리 라인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또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거, 어려서부터 흥미가 있던 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막 빵 와가지고 막 되고 이런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라는 게 다 유전자가 있는 거고 DNA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본성. 그래서 사실은 그게 까닭없이 좋은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게 너무 뭐 어려서부터 좋아했으면 너무 이 동기가 불분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은 뭐 동기가 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 좋아했던 이런 잘했던 것들을 뭐 교과목이든 비교과든 이렇게 심화시켜 나간 거, 이런 것도 좋은 소재가 됩니다. 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 좀 전에 실패 말씀드렸죠. 근데 그건 아까 이제 교만에서 어떤 뭐 이렇게 왕창 실패해서 반성한 거고, 이건 뭐냐면 정말 실패했던 거. 저는 외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외고에 떨어졌습니다. 좌절감. 뭐예요? 실패했으면 극복해야 돼. 내가 외고를 못 갔지만 외고 다니는 애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게 이제 자극을 받고 동기를 받아가지고 외고 다니는 애들보다 영어도 더 잘해야지, 내가 수학도 더 잘해야지, 구체적으로 노력해서 더 잘하게 된 거. 또는 이제 뭐 검정고시를 봤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으니까 실패죠. 저는 학교라는 이런 시스템이 저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내가 그래도 뭘 더 앞서야 되겠다, 뭘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걸 노력하고, 내가 경험 활동도 없으니까 외부 활동에 가서 뭘 어떻게 더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1, 2학년 때 공부 안 하다가 뭐 3학년 와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쓰세요. 저는 뭐 어떤 이유로 공부를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생각을 한번 솔직하게 쓰시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이 학문이라는 건, 공부라는 건 꼭 무슨 대학을 가기 위하고 인생을 잘 살기,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극적인 뭐 아니면 뭐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뭐 고생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가 뭐 순간 막 감동을 느껴서 뭐 극적인 변화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학생부 종합이지, 결국은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교과를 무조건 우선으로 본다고. 우선으로 보는데,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로 한 1단계 정도? 1등급 정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면 한 2등급까지도 이렇게 조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학생부 종합 자체도 이제 사실은 이제 교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1, 2학년 때가 많이 안 좋았으면 나중에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을 우선시하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얘기를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성장해 나간, 결국 거기서 극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간 그런 이야기를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저는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절제가 부족했습니다. 단점이야, 단점. 자기 규율, 셀프 디스플린. 그죠? 뭐 공부 좀 하려고 계획 세고 하려면 친구가 이제 뭐 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또 싸웠어. 내가 이 친구의 이 가정에 내가 이 슬픔을 내가 외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같이 또 하다 시간을 허비하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간에 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니까 저건 내가 저것만 보고, 뭐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5분만 더 눕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절제, 자기 규율. 그래서 이런 단점을 느껴서 어떤 규칙을 세부적으로 이제 도전 규칙을 세워서 그걸 이제 실천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도 좋은 소재가 되겠죠. 또 이제 당연히 학습 내용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학습에 적용을 했다. 아니면 전체 뭐 학과목 전체 교과 과목 점수가 올라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 특정 기간 이후로 이제 더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교과목 간 통섭의 경험. 통섭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이제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과목 간에 교차해서 이제 통찰을 느끼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좀 미술 전공자인데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니 세계사에 미술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지. 화보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술의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시대의 배경을 또 세계사를 통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세계사를 잘하게 됐고 그 세계사 지식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미술에 대한 안목이나 이해도도 높아지게 됐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수학을 하는데 이게 수학을 이렇게 뭐 문제만 풀어가지고 안 되겠다 뭐 이제 철학 뭐 하여튼 뭐 생활관리인가 뭐 이런 거 뭐 철학과 과목 있으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면서 야, 이 세상에는 이 본질이 있다. 본질. 이데아가 있고 이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은 이데아의 어떤 그 이데아가 현현된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일 뿐이고 그럼 뭐예요? 이 문제라는 건 구체적인 그냥 하나에 나온 문제일 뿐이고 그 문제에는 본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리 학습을 더 중시해서 수학을 더 잘하게 됐다. 이거 통섭이죠, 그죠? 이런 것도 아주 이제 좋은 멋있는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되죠. 자, 그다음에 작은 습관의 변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성장이라는 건 어떤 계기로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항상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큰 성장이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 쉬는 시간 10분 동안 1년 동안 풀어보세요. 몇천 문제 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작은 습관의 변화라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소재가 너무 없고 할 때 근데 이 작은 습관의 변화라는 거는 Atomic Habits라는 제가 썼는데 이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목차라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목차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주거나 좋은 소재거리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그 강의 찾아보세요 하면은 지금 고3인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그죠? 그걸 찾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동기, 도전, 난관, 극복, 결과. 타이틀을 아예 써놓으세요. 타이틀을 써놓으시고 그 타이틀 옆에다 글을 써나가시는 거예요. 동기. 저는 이러해서 내 전공 대학에서 전공할 학과에 관련 있는 이 과목을 열심히 도움이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인 도전 목표, 수치화하라고 말씀드렸죠.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숫자, 뭐 문제를 문제 몇 문제 아니면 하루에 뭐 몇 장, 뭐 책이면 일주일에 뭐 한 권,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 작은 습관의 힘으로 극복하던, 뭐 셀프 디스플린으로 극복을 하던, 뭐 어떤 노력으로 같은 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결과. 당연히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등급이 어떻게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적인 결과. 또 거기에서 반성. 이런 게 내가 쉽지 않았구나. 통찰. 자, 자소서 제목에 뭐가 들어갑니까?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시오. 그게 뭐예요? 통찰을 빼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통찰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는 빼뜨리면 안 돼요. 모든 글에다가 8단계를 다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죠. 뭐 어떤 거는 이게 빠질 수 있어요. 또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빨간 거 4개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빠지면. 마지막에 변화. 이렇게 해서 나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이렇게 타이틀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다 글을 채워 넣으시면 훨씬 더 글을 빨리 쓸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 2번 알아봤고 제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3번, 4번도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은 사실 뭐 자소서 전문 채널은 아니고 좋은 책, 글 이런 것들로 인생에 대한 인사이트나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느껴보는 채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이후에도 항상 함께 해보시고 나중에 또 취업 자소서 이런 인사이트도 드리니까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에 3번, 4번 문항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